네, 간만에 지수 차트를 열었습니다. 제가 이제 지수 차트를 열 때는 이 시장이 좀 안 좋다, 뭐 그런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어, 전부터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, 뭐 이때쯤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하락이 좀 나왔었고, 이때쯤 얘기했는데 또 하락이 나왔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전체 방은 이제 없는데,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은 이제 안 드리고 있는데, 일단 뭐 클럽은 유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요때쯤 지난주하고 이번 주, 특히 이번 주에도 이제 현금화를 계속 이제 강조를 했어요. 그래서 뭐가 문제냐? 근데 사실 뭐 시장이 내리고 오르는데 뭐 이유라는 거는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고요. 중요한 거는 어떤 뉴스 플로우도 있지만,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흐름상에서는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, 그런 메이저 세력이 뭔가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뭐 그런 구간이지 않나,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뉴스야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도 되고,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양책 협상을 중단하겠다,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도 시장이 뭐 잠깐 하루 하락하고 계속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이유도 그냥 설명하기는, 어쨌든 부양책은 될 거다, 뭐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냥 해석 갖다 붙이는 거고,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이런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황, 그런 이슈,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에 따라 가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보는 거는 오히려 좀 잘못된 예측을 해가지고 잘못된 매매 전략이 나오면서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는 제가 전에도 일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, 어쨌든 부양책이라는 게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. 부양책이 한번 시행되면은 그 돈이 몇 달간 주입이 되는데, 그게 끊기지 않도록 적시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, 만약에 중간에 뭔가 끊김이 있어서 어떤 그런 현금 지원이나 뭐 이런 실업 지원,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공백기가 만약에 생긴다면, 그럼 그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경제 지표라는 건 사실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21선과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, 얘는 그냥 자기가 뭐 정책이 들어간 만큼, 아니면 정책이 뭐 반영되지 않은 만큼, 거기에 따라서 뭐 몇 개월 주기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, 근데 뭐 주가라는 거는 막 추무추무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막 추무추무 올라가는데, 어차피 이슈라는 건 똑같은데, 뭐 이슈에 어떨 때는 호재로 생각했다, 어떨 때 악재 생각했다, 뭐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제 지표를 좀 긴 관점에서 보면서, 또 이런 시중 자금의 움직임, 이런 것들 좀 같이 보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좋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정밀하게 뭐 따져서 보는 거야 어차피 이런 변동 흐름이니까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, 뭐큰 흐름상에서도 좀 꺾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힘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,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요때 뭐 조금 조정을 받다가 또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,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왔는데, 이때마다 지금 시장 어떤 움직임이냐면 항상 주도주가 있었어요. 주도주가 있었고, 그리고 그 등락 비율이라고 하는데요.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있는데, 그게 항상 이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은 그런 장세가 일정 부분 유지되면서 과열이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도 주도주가 있었고, 또 과열,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은
그런 상태의 어떤 과열 상태가 유지가 됐었는데, 지금 여기는 그렇지가 못해요. 여기 올라올 때는 계속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 그런 장세였고, 주도주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게시글에도 남겼지만, 좀 이렇게 잡주 같은 것들이 평소에 관심 없던 잡주들이 이렇게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런 장세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도주는 상실했고, 그리고 좀 이렇게 비관심 소외주, 소형주들이 이렇게 계속 급등이 나오면서 뭐 그런 장세가 보통 나오는데, 이제 그런 장세가 가면 좀 끝물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.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일단 돈이 거대한 자본력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차익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가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. 뭐 지금 내리는 이유를 굳이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랐고, 그 상승의 힘이 많이 지금 많이 약화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고,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의 또 이슈가 있죠. 이제 양도세,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기준이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뭐 그 부분도 이제 투심을 약하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. 더 이상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매도해서 빠져나오려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할 수 있고요. 물론 유동성이 많은 건 사실인데, 그게 뭐 지금 투심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은 일단 매수보다는 대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, 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. 어쨌든 뭐 미국 경제 쪽은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지원에 의해서 지표들이 많이 회복이 된 건 사실인데, 그 부분이 최근 많이 그 올라가는 속도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고, 또 중요한 거는 일단 부양책이 좀 연속성이 중간에 끊길 흐름도 있고, 좀 되게 혼탁한 흐름입니다. 뭔가 지금 뭐 바이든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고 격차가 크긴 한데,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뭐 근데 그런 게 뭐 여기 하락하는 이유다라고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일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지수를 좀 보면은 지금 힘이 좀 약해졌는데, 뭐 분봉으로 보더라도 좀 뭐가 이렇게 좀 꺾이는 그림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런 느낌이 나죠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. 뭐 반등할 수도 있겠죠. 뭐 그건 모르는 건데,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이런 부분, 이런 위치에서 준비를 좀 했었어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계좌를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준비한 상태에서 뭐 내려갈 때도 하락장에서는 뭐 단타로도 충분히 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. 뭐 그 장세에 맞는 매매를 하면 되니까. 근데 중요한 거는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,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뭔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, 올라가면 좋고요. 그러니까 현금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. 뭐가 좀 불안정하고 예측도 좀 불가능한데, 굳이 뭐 모든 걸 다 주식으로 보유해서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, 불안할 때는 그냥 불안한 만큼 현금으로 놔두고, 뭐 여기서 올라가면 어때요? 현금화 시켜서 뭐 올라가면 어때요? 올라가면 또 더 좋은 거죠. 올라갈 때는 항상 좋은 겁니다. 내가 못 사가지고 그거를 뭐 안타까워하거나 뭐 후회하거나 그때 살 거, 이런 거는 별로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주식을 조금 보유했더라도 올라가면 좋은 거죠. 근데 뭐 내가 못 사가지고 더 살 걸, 이런 거보다 더 낫다는 얘기고요. 오히려 현금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증시가 내려가면은 오히려 더 마음도 편하고, 오히려 이제 나중에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, 그런 측면에서는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, 특히 지수가 어느 정도 기대 이상으로 좀 올라갔다면은 당연히 뭐 현금 비율 좀 높여 넣는 게 그게 당연하다,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